여러분, 죽음의 화산이 매일 재를 뿜어내는 곳에 학교를 짓는다면 믿으시겠어요? 전 세계 구호단체들이 모두 포기하고 떠난 그 위험한 땅에 한국의 한 엔지니어가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비웃었죠. 화산이 모든 걸 삼켜버릴 텐데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곳엔 글자보다 먼저 죽음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한 소녀가 화산석 하나를 건네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 돌 위에 무너지지 않는 학교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시도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고, 그 한국인은 주민들의 돌팔매질을 받으며 쫓겨나듯 마을을 떠났어요. 하지만 3년 후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의 진짜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작은 화산석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그 거대한 활화산 기슭에 자리 잡은 카린다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화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연기가 많이 나오면 오늘은 위험한 날이고, 조금 적으면 그나마 안전한 날이었죠. 이런 삶에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진 마을 사람들이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순수한 아이들이었어요. 마을의 유일한 학교는 50년 전에 지어진 낡은 나무 건물이었습니다. 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지붕은 함석으로 대충 떼운 상태였어요.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들었고 바람이 불면 건물 전체가 흔들렸죠. 하지만 이곳이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배움의 터전이었어요. 그날도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살부터 14살까지 다양했어요. 한 교실에서 여러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는 복식 수업이었죠. 선생님인 40살의 파디 씨는 이 마을 출신으로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오늘은 인도네시아어로 꿈이라는 단어를 배워볼까? 파디 선생님이 낡은 칠판에 분필로 침피꿈나고 썼을 때였어요. 12살 소녀 아일라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옆에 앉은 동생 라니도 깔깔거리며 말했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지진인 줄 알았어요. 이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뜨거운 화산재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으악! 선생님!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웠어요. 아일라는 본능적으로 동생 라니의 손을 꽉 잡고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8살 소년 토니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10살 소녀 메이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무거운 나무 기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먼지와 화산재가 교실을 가득 메웠고 아이들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어요. 파디 선생님의 20년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아이들을 하나씩 밖으로 끌어냈어요. 빨리! 모두 밖으로!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교실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칠판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쓰던 공책들은 화산재에 뒤덮여 검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슬픈 건 아이들의 그림들이었어요. 벽에 붙어있던 예쁜 그림들이 모두 재에 묻혀버린 거였죠. 아일라는 무너진 교실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없어졌어요. 라니도 언니 옆에서 훌쩍거렸어요. 이제 어디서 공부해야 해요? 파디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도 막막했어요. 2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교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거든요. 며칠 후 국제구호단이 도착했어요. 하얀 헬멧을 쓰고 전문 장비를 갖춘 외국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피해 상황을 조사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냉혹했습니다. 책임자인 독일 출신 박사가 촌장에게 통역을 통해 전했어요. 이곳은 극도로 위험한 구역입니다. 화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언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안전상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하얀 지프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45살의 촌장 부디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모두 이곳에서 살았죠. 대대로 이어온 터전을 떠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촌장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글자보다 먼저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걱정해야 하고 이제 학교마저 없어져서 제대로 공부도 못해요. 다른 마을 아이들은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조차 제대로 못 배우고 있어요. 마을의 엄마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35살의 사리는 딸 아일라를 껴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아일라야. 엄마가 너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내가 꿈꾸던 선생님이 되려면 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 그날 밤 마을은 깊은 절망에 잠겼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화산재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마을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실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배워야 했거든요. 파디 선생님은 임시로 만든 천막 아래서 칠판 대신 큰 종이에 글자를 써가며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아일라가 동생 라니에게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라니야, 이 글자는 사랑이라는 뜻이야.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라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따라 썼어요. 비록 제대로 된 공책은 없었지만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만큼은 여전했어요. 갑자기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마을에 외부인이 오는 일은 드물었어요. 특히 화산 폭발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입구의 큰 나무 아래 멈춰 섰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트럭 뒤편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태극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깃발이었지만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 드는 색깔이었어요.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39살의 한국 남자였어요. 키는 17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마치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 흘렸거든요.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도면들과 노트북을 꺼내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무너진 교실 털을 보면서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화산재로 뒤덮인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나무 그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어색하지만 정성스런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서준입니다. 이곳에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또 다른 외국인이 온 거였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국제구호단처럼 거창한 차량 대열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혼자서 낡은 트럭 한 대로 온 거였어요. 서준은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15년간 내진 건축을 연구해왔다고 했어요. 특히 지진과 화산 활동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게 그의 전문 분야였어요. 그리고 최근 5년간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현지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건축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거든요. 또 다른 외국인이 와서 헛된 희망만 주다가 갈 거야. 40살의 상인 아구스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화산이 다 삼켜버릴 텐데 무슨 소용이야?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이미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 국제구호단도 포기하고 갔는데 혼자 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50살의 농부. 하르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학교요? 여기서는 무리예요.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주민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최신 내진 구조 기술입니다.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거예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구조도와 실제 지진 실험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재들은 화산재의 산성 성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서준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여러 번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포항 지진 때도 경주 지진 때도 이 기술로 지은 건물들은 모두 안전했어요. 그때 12살 소녀 아일라가 나타났습니다.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따은 아일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준을 바라봤어요. 다른 어른들과 달리 아일라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는 아직 절망보다는 가능성이 더 컸어요. 아저씨, 정말 우리를 위해 학교를 지어주실 거예요? 아일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산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학교를요? 컴퓨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 그런 학교요? 서준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아일라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돌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어요. 주먹만 한 크기의 화산석이었어요. 표면은 거칠었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이 돌은 우리 마을의 화산에서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셨는데 이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아일라가 화산석을 서준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 돌 위에 학교를 세워주세요. 이 돌이 기초가 되어서 화산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 서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린 소녀의 간절한 눈빛과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면서 서준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술을 시험해 보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약속할게, 아일라야. 이 돌을 기초로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학교를 지어줄게. 내가 꿈꾸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서준과 한국에서 온 3명의 동료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어요. 김철수 부장은 40대 중반의 구조 설계 전문가였고 박영애 대리는 30대 후반의 자재 전문가, 그리고 20대 후반의 이민호 사원은 현장 관리를 맡았어요. 이들은 마을 한쪽에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면밀히 조사했어요. 대나무의 강도와 유연성, 코코넛 섬유의 내구성, 현지 점토의 성분까지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이 대나무는 생각보다 강도가 좋네. 한국에서 가져온 강화제와 결합하면 상당히 튼튼한 구조재가 될 것 같아. 김철수 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준은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계도를 수정했어요. 아일라가 준 화산석을 책상 위에 놓고 바라보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이 화산석을 정말 기초로 사용해보자.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기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는 화산석의 성분을 분석해서 주변 콘크리트와의 결합력을 계산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지켜봤죠. 특히 마을의 어르신들은 매일 공사장에 나와서 구경했어요. 70살의 할아버지 위조는 젊었을 때 목수였던 경험이 있어서 한국팀의 작업 방식에 감탄했어요. 내가 50년 넘게 집을 지어봤지만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해서 짓는 건 처음 봐. 정말 대단해. 2달 동안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 조그만 교실 하나가 완성됐어요. 크기는 10m, 8m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담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하얀 벽면은 현지 점토와 한국의 친환경 도료를 섞어 만든 것이었고 지붕은 화산재가 떨어져도 썩지 않는 특수 재료로 덮여 있었어요. 내부는 더욱 아름다웠어요. 깨끗한 칠판 앞에는 새 책상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문은 크고 밝아서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왔어요. 벽 한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걸 수 있는 게시판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바닥이었어요. 아일라가 준 화산석이 정말로 중앙에 박혀 있었거든요. 개교식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아이들은 새 교복은 아니었지만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왔어요. 아일라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빨간 리본을 달았어요. 동생 라니도 언니를 따라 예쁘게 차려입었죠. 정말 꿈 같아요. 아일라가 새 책상에 앉아서 연필로 자기 이름을 써봤어요.
이서준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정말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니도 언니 옆에 앉아서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우와, 칠판이 이렇게 크다니. 우리 진짜 학생이 된 것 같아. 촌장은 감사 인사를 했고 파디 선생님은 새 교실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에게 새 학교가 생겼어요.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서준은 뿌듯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겠어. 하지만 기쁨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작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리히터 규모로는 4.2 정도의 그리 강하지 않은 지진이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정도의 지진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학교에 온 아이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새로 지은 교실 벽에 가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창문 틀이 약간 비틀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교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상하네. 계산상으로는 문제 없어야 하는데. 서준은 당황했어요. 김철수 부장이 구조를 다시 점검해 봤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마도 현지 재료와 우리 기술의 결합이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았나 봐. 습도나 온도 차이도 영향을 줬을 수 있고. 박영의 대리도 자재를 재점검했어요.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는 문제 없었는데 현지 환경이 예상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팀원들은 밤새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갔어요.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어. 마을 사람들의 실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기대했던 마음이 크게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아구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 인터넷 뉴스였어요. 누군가 이 소식을 언론에 알렸는지 외신 헤드라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화산 앞에 한국도 무너졌다. 인도네시아 학교 건설 프로젝트 참담한 실패. 서준은 그 기사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전 세계가 자신들의 실패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팀원들도 좌절했어요.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나? 한국에서는 성공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민호 사원은 처음 겪는 실패에 당황했고 김철수 부장은 자신의 15년 경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의 실망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며칠 뒤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거든요. 마을 광장에서는 매일 한국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젊은 부모들의 실망이 가장 컸어요.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40대 상인 아구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희망만 줬다가 빼앗아갔잖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 매일 새 학교 이야기만 했는데. 그의 아내도 맞장구 쳤어요. 우리 딸이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학교가 무너질까봐 걱정해서. 다른 주민들도 분노를 터뜨렸어요. 맞아.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 외국인들은 다 똑같아. 자기들 실험만 하고 책임은 안 져. 50살의 농부 하르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 화산 앞에서 학교가 무슨 소용이야? 가장 마음 아픈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팀을 보면 피해 다녔어요. 새 교실을 무서워하게 된 거였죠. 토니는 학교가 무너질까봐 무서워요라고 말했고 메이는 아예 학교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어요. 특히 아일라의 변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서준을 믿고 따랐던 아일라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화산석을 건네며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오후 아일라가 한국팀 숙소 앞에 나타났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선생님, 아일라가 서준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아일라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또 속았어요. 12살 소녀의 작은 주먹이 서준의 가슴을 두드렸어요. 힘은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과 배신감은 서준의 마음을 깊이 찔렀어요. 화산석도 돌려주세요.
아일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돌은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단단한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건데 선생님이 그 의미를 모르시나 봐요. 라니도 언니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누나가 매일 밤 학교 꿈을 꿨는데 이제 악몽이 됐어요. 서준은 무릎을 꿇고 아일라와 눈을 맞췄어요. 아이와 같은 높이에서 진심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미안해, 아일라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아일라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선생님도 다른 외국인들이랑 똑같아요. 우리한테 실험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고요.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주민들이 한국팀 숙소를 둘러쌌거든요. 남자들은 손에 돌과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여자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한국팀을 노려봤어요. 나가세요. 더 이상 우리 마을에 있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누군가 돌을 던졌어요. 서준의 이마에 맞으면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김철수 부장이 서준아 위험해. 라고 말했지만 서준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주민들의 분노를 다 받아들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요. 서준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서준이 이마에 피를 닦으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하겠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기회? 더 이상은 안 돼요. 촌장 부디까지 나서서 말했어요. 이서준 씨,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도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서준은 짐을 쌌어요. 아일라가 건넸던 화산석을 가슴에 꽉 쥐고 있었어요. 무거운 돌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실패의 무게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 실수한 걸까?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은 마을을 떠났어요. 트럭 뒤편에 태극기는 바람에 힘없이 흔들렸어요. 주민들은 아무도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고 오직 아일라만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트럭이 사라진 후 아일라는 혼자 남겨진 채로 울었어요. 분노했지만 동시에 후회도 됐거든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날 밤 아일라는 서준이 두고 간 실패한 교실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화산은 2번 더 크게 폭발했고 마을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어요. 더 심각한 건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교육과 안전을 위해 도시로 이주했고 중년층들도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이제 마을에 남은 건 주로 나이든 어르신들과 떠날 형편이 안 되는 몇 가족뿐이었어요. 한때 100명이 넘었던 마을 인구는 이제 3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나마도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죠. 이제 15살이 된 아일라는 마을의 유일한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정식 교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파디 선생님이 2년 전에 다른 마을로 떠난 후로는 그녀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아일라야, 너도 도시로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해. 촌장이 여러 번 권했지만 아일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군가는 여기 남은 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아일라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라니도 있고 토니와 메이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순 없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 의젓한 모습이었어요. 아일라가 만든 임시학교는 숲속 움막이었어요. 나무 기둥 4개의 천막을 씌운 조그만 공간에서 7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동생 라니, 11살이 된 토니와 메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까지.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들어왔어요.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때문에 아일라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죠. 바람이 불면 칠판 역할을 하는 나무판이 넘어졌고 아이들의 공책은 바람에 날아가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아일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수학 시간이에요. 아일라가 나무판에 분수 문제를 적었어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일까요? 9살 라디가 손을 들었어요. 누나,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배워서 뭐 해요? 어차피 여기서는 쓸 일도 없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일라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진짜 학교가 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멈추면 안 돼. 꿈을 포기하면 안 되거든. 하지만 아일라 자신도 때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언젠가 제대로 된 학교가 올까? 현실은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동생 난이도 이제 중학생 나이가 됐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나, 나도 도시로 가고 싶어요. 라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친구들은 다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데. 아일라는 동생의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동생의 미래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고민됐거든요. 라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어린 아이들도 하나둘씩 공부를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일라 누나 공부해서 뭐 해요? 토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차피 화산이 다 태워버릴 텐데. 차라리 일을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메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럴 때마다 아일라는 3년 전 서준이 남기고 간 실패한 교실을 바라봤어요. 벽에 금은 더 벌어져 있었고 지붕 일부는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 중앙에는 여전히 화산석이 박혀 있었어요. 서준이 약속대로 아일라가 준 그 돌을 기초로 삼았던 거였죠. 매일 밤 아일라는 그 화산석을 만지작거렸어요.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이 돌 위에 무너지지 않는 학교를 세워주세요.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정작 학교가 조금 흔들리자 그렇게 심하게 화를 냈던 거였어요. 내가 너무 어렸나? 아일라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선생님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실망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실망이 너무 컸거든요. 어느 날 밤 아일라는 화산석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서준 선생님 정말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선생님.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지쳐갔어요.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은 매일이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경제적 여건상 쉽게 떠날 수도 없었어요. 촌장 부디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3년 전보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내가 마을을 잘못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자주 자책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쫓아낸 것도 내 결정이었는데. 희망을 잃어가는 마을에서 아일라만이 유일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인간이었어요.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특히 혼자 있는 밤이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어느 무더운 오후 마을에 다시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거리는 트럭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3년 전과 달랐어요. 트럭이 한 대가 아니라 5대나 됐거든요. 그리고 모든 트럭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었어요. 맨 앞 트럭에서 익숙한 사람이 내렸어요. 바로 이서준이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반 정도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3년 전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뒤따라 온 트럭들에서는 새로운 건축 자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3년 전에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재료들이었죠. 더 정교하고 더 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들이었어요. 함께 온 한국팀도 3년 전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10명이나 되는 큰 팀이었고 각자 전문 분야가 달랐어요. 아일라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숲속 임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그녀가 트럭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거든요. 정말 이서준 선생님이야?
3년 동안 매일 밤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동시에 부끄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3년 전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기억났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서준은 마을을 둘러보며 놀랐어요. 3년 전보다 훨씬 황폐해져 있었거든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고 집들도 반 이상이 비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실패한 교실이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곧 아일라를 발견했어요. 이제 15살이 된 소녀는 3년 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에는 어른스러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순수했어요. 서준은 아일라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에는 3년 전 아일라가 건넸던 바로 그 화산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표면은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쪽 면에 새겨진 글자였어요. 아일라의 꿈이라고 한글과 인도네시아어로 함께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일라야, 나 약속 지키러 왔어.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 돌을 초석으로 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학교를 짓고 싶어.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3년 동안 준비했거든. 아일라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화산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 있다니.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다니. 선생님, 정말이에요? 아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도 돌아와 주신 거예요? 미안해, 아일라야. 서준이 아일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년 전에 내가 너무 성급했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로 와서 너희들에게 상처를 줬어. 하지만 이번은 달라. 3년 동안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실패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았어. 주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3년 전의 기억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었거든요. 또 와서 우리 실망시키려고? 이번엔 진짜일까? 하지만 서준이 가져온 새로운 설계도와 자재들을 보면서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4차원 내진 구조입니다. 서준이 큰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지진뿐만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한 복합적인 진동 패턴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3년간 화산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백 번 거쳤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영상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실제 화산 폭발과 비슷한 조건에서 테스트한 건물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강한 지진 시뮬레이터에서도 안전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재들은 화산재의 산성 성분은 물론이고 1200도 고온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촌장 부디가 앞으로 나왔어요. 3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이서준 씨, 정말 이번엔 다른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서준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3년 동안 이것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실패하면 저는 엔지니어로서 끝이에요. 하지만 성공하면. 그가 아일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이번엔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3년 전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아일라는 화산석을 가슴에 꽉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이번엔 내가 선생님을 끝까지 믿어볼 거야. 그리고 다시는 성급하게 실망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아일라는 3년 만에 희망에 찬 꿈을 꿨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3년 전과 모든 게 달랐어요. 서준이 가져온 건 한국에서 3년간 밤낮 없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4차원 내진 구조, 초내열 화산재 저항, 자재, 그리고 지역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스마트 친환경 건축법이 핵심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도 이번엔 제대로 도와드리자. 촌장이 마을 회의에서 힘주어 말했어요. 3년 전에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기술이라는 게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해보자. 남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직접 일했어요. 하르토 아저씨는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자재 운반을 도왔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집 짓는 일을 많이 해봤거든. 요즘 기술은 정말 대단하네. 위조 할아버지도 70세의 나이에 현장 감독 역할을 자처했어요. 여자들은 작업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일라의 엄마 사리를 비롯해서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돌아가며 한국팀과 현지 인부들의 끼니를 책임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정성만큼은 최고로 하겠어요. 사리의 말에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도왔어요. 아일라는 매일 공사장에 나와서 진행 상황을 기록했어요. 사진도 찍고 일지도 쓰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이 학교가 완성되면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라니와 다른 아이들도 작은 일들을 도왔어요. 공구 정리, 쓰레기 치우기, 물 나르기 등등. 이번 학교는 3년 전보다 훨씬 크고 튼튼해 보였어요. 기초 공사부터 달랐거든요. 아일라가 준 화산석이 정말 중앙 초석이 되어서 그 주위로 특수 강화 콘크리트가 동심원 모양으로 부어졌어요. 우와, 정말 우리 돌이 학교의 심장이 됐네. 라니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건축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한국팀은 매일 정확한 일정표에 따라 작업했고 품질 검사도 단계별로 철저히 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준이 구경하는 아일라에게 설명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망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환경에서는 더욱 그래요. 2달이 지나면서 학교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작은 교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였어요. 교실 5개, 도서관, 컴퓨터실, 과학실험실, 그리고 작은 체육관까지 있었어요. 정말 우리 마을에 이런 학교가 생기는 거야? 주민들은 매일 놀라워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건물의 디자인이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인도네시아 전통 양식을 살린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 기뻐요. 촌장이 감동스러워했어요. 3년 전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70% 정도 완공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땅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고 화산에서 나오는 연기가 평소보다 짙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갑자기 화산이 본격적으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중 가장 큰 폭발이었어요.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뜨거운 화산재가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진도 함께 일어났어요. 리히터 규모 6.2의 강진이었죠. 이건 정말 위험해. 기상청 관측소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화산 폭발 지수 VEI 4단계입니다. 위험 수위를 훨씬 초과했어요.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피하세요. 한국 본사에서도 연달아 전화가 왔어요. 즉시 철수 명령입니다.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한국팀 직원들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철수 부장이 서준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서준아, 이번엔 정말 위험해. 이 정도 화산 폭발은 우리도 예상 못했어. 설계할 때 고려한 범위를 벗어났어. 박영의 대리도 걱정스럽게 동조했어요. 회사에서도 즉시 철수 명령이 내려왔어요. 보험도 안 되고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요. 이민호 사원은 이미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철수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다시 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서준은 건설 중인 학교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학교는 피하지 않습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의 배움도 멈추지 않아요. 이 정도 화산재로는 우리 학교가 무너지지 않아요. 3년간 준비한 기술을 믿어보세요. 그때 화산재를 뒤집어 쓴 아일라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라니와 다른 아이들도 따라왔어요. 모두 검은재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선생님, 우리도 도울게요.
아일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3년 전에는 제가 선생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일라가 눈물과 화산재가 섞인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우리 학교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화산재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꿈은 무너지지 않아요. 화산재가 와도 지진이 와도 우리는 함께해요. 그 모습을 본 어른들도 하나둘씩 합류했어요. 촌장 부디가 앞장서서 말했어요.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버텨보자.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학교 완공을 위해 힘을 모았어요. 화산재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6개월간의 긴 공사 끝에 학교가 완전히 완공된 거였어요. 마치 하늘이 정한 운명처럼 완공식 날에도 화산은 여전히 재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많은 화산재가 쏟아져도 아무리 강한 지진이 와도 학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3년 전 작은 지진에도 금이 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공 일주일 전에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왔지만 학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화산재가 지붕에 두껍게 쌓여도 처짐 하나 없었고 벽은 여전히 하얗고 깨끗했어요. 정말 기적이야. 주민들은 매일 감탄했어요. 완공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모였어요. 소문을 듣고 온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아이들이었어요. 새하얀 교복을 입은 20명의 아이들이 교정에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인근 마을에서 전학 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정말 안전한 학교라며 찾아온 거였죠. 3년 전 폐허가 된 교실에서 울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당당한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앞에 선 아일라는 이제 15살의 의젓한 소녀가 되어 있었어요. 학급 반장 배지를 달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환영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동생 라니도 중학생이 된 모습으로 옆에 서 있었고 토니와 메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모두 함께 노래해요. 아일라가 손을 들자 아이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무너지지 않는다. 화산이 와도 지진이 와도 우리의 꿈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서준 선생님이 지어준 학교, 아일라의 화산석 위에 세워진 학교. 아이들의 목소리가 화산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여전히 화산재가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학교가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화산재가 학교의 안전함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촌장 부디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죽음의 화산에 한국은 희망을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글자보다 먼저 꿈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화산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의 이서준 선생님과 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3년 전 우리가 실망하고 화를 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요. 진짜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서준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도 감정에 벅차 있었어요. 3년 전 실패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도 상했고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도 컸어요. 하지만 아일라가 준 화산석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기초는 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는 아일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일라야, 3년 전 내가 나에게 준 건 화산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의 시작이었어. 이 학교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거야. 아일라는 서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이 화산석이 정말 학교의 초석이 됐네요. 약속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3년 전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죄송했어요. 어렸어서 몰랐어요. 서준은 아일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아니야, 아일라야. 내가 화낸 건 당연했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었어. 하지만 그 화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어. 진짜 초석은 우리가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어. 그날 오후 아이들은 새 교실에서 첫 수업을 받았어요. 칠판에는 꿈이라는 글자가 한글과 인도네시아어로 나란히 써져 있었어요. 아일라가 이제는 정식 보조교사가 되어서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어떤 꿈이든 꿀 수 있어. 화산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학교가 있으니까. 교실 안에는 최신 컴퓨터와 과학 실험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도서관에는 한국어로 된 책들도 있었고 인도네시아어 번역본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교실 바닥 중앙에 박혀 있는 화산석이었어요. 이제는 아름다운 투명 유리로 덮여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 볼 수 있었어요. 이 돌이 우리 학교의 심장이야. 라니가 새로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누나가 한국 선생님께 드린 거야. 이 돌처럼 우리도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해. 그 순간 창밖에서는 여전히 화산이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교실 안은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필 쓰는 소리,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학교가 완성된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어려움 앞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의지와 노력만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였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놀라운 성장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에서 나온 거였어요. 39살의 이서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돌아온 그 끈기와 책임감, 그것이야말로 진짜 한국인의 모습이었죠. 마치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15살 아일라가 3년 동안 절망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희망을 이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많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나요?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마음의 승리예요. 아일라의 화산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었거든요. 3년 전 실패했을 때도 주민들이 등을 돌렸을 때도 서준은 그 돌을 보며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일라도 3년 동안 임시 학교를 운영하며 희망의 씨앗을 키워갔고요. 작은 나라 한국이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화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학교처럼 우리의 꿈과 의지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50대, 60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랬듯이 오늘의 젊은 세대들도 여전히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공동체 정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고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